내가 커피만 잘해서는 개인 카페로는 좀 살아남을 수 없다. 내가 플로리스트야, 플라워 카페를 하고 싶어. 이렇게 좀 접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개인 카페는 창업을 하세요. 부동산을 한다거나 타로를 한다거나 내가 어떻게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? 평균을 뛰어넘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보통 나는 남들과 달라, 난 노력했어 라고 시작을 하는데 8, 90%가 망한다. 카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대로 해서 창업을 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또 2년이잖아요. 그럼 2년 동안 노력을 하다가 이게 이제 재계약을 하려는 시점에 됐을 때 그냥 접는 거죠.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뭐 개인 카페들이나 이런 게 잘 됐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 자본이 저는 카페 시장을 잠식했다 생각을 하고 크게 돈 벌 욕심이 없는 사람이 카페를 하는 게 맞다.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. 매력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도 만나서 1년 정도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이렇게 시들시들해지잖아요, 관계가. 매장도 마찬가지예요. 매장도 그 2년 정도의 그 매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게 더 지속이 되려면 눈에 보이는 거 플러스 뭔가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개인 차원에서 개발하기는 쉽지 않죠. 커피는 이제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맛있다 아니면 안 맛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나만의 이제 매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. 내가 카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 매장의 매력, 내 카페의 매력. 커피 맛도 막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요거를 좋아한다고 하면 그거를 좀 뚝심 있게 밀고 가야지 여기서 이 소리 들었다고 이렇게 해볼까? 여기서 이 소리 들었다고 이렇게 해볼까? 본질적인 거는 바꾸지 않고 조금 밀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. 그러려면 창업 전에 커피에 대한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전문가한테 좀 배우던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. 커피를 좀 오래 즐기다 보면 저가 커피는 보통 플랫해요, 맛이. 그러니까 단순하다. 근데 이제 스페셜티 등급의 보통 아프리카 커피인데요. 산미도 있고 초콜릿 맛도 나고 과일 맛도 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맛이 나거든요. 근데 결국은 이런 플랫한 맛보다는 술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양한 그런 밸런스에 있는 맛을 즐길 수 있는 걸 찾게 돼요. 커피를 즐기다 보면. 물론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결국은 스페셜티로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해요. 케냐 커피 같은 경우는 케냐는 이제 개발이 덜 된 국가다 보니까 이제 농장 위주로 가고 케냐는 농장별로 맛이 다 달라요.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커피는 케냐에서 직수입한 건데 이제 세계적인 커피 감별사예요. 그분이 95점을 준 커피예요. 그거를 이제 저희가 수입을 했는데 그걸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. 이제 보통 중저가 브랜드는 이제 용량이 크잖아요. 그래서 룽고로 이렇게 추출을 하거든요. 추출을 많이 뽑아내요. 저 같은 경우는 클린컵을 좋아해요. 그러니까 리스트레토라고 표현을 하는데 짧게 해서 잔미가 없는 맛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쿠키도 하고 뭐 디저트도 하고 막 하는데 원가 부분이나 이런 거를 따졌을 때는 남는 게 거의 없어도 그냥 구색을 갖춰야지 이게 카페로서의 느낌이 들지 아메리카노만 딱 판다거나 음료만 딱 있다고 하면 그런 게 좀 약하니까 매출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케이크를 구색을 갖추거나 아니면은 브런치 메뉴를 갖춰서 이게 수익이 올라간다고 해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. 다른 그 메뉴에 대한 탤런트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한국은 이미 상향 평준화가 됐다. 품질적으로 커피는 어느 정도 다 맛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한 것도 어떻게 보면 취향인 거지 이게 정답은 아닌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퀄리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커피는 상향 평준화, 가격은 싸지고 품질은 좋아진 그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탤런트가 있어야지 재방문율이 높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10명이 이제 점심시간에 방문을 했어요. 그럼 다 거의 보통 아메리카노 시키세요. 그런데 어떤 분은 이게 조금 만들기 어려워. 저희 이제 메뉴 중에 핑크 소금 라떼라고 이제 그거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러면 10명 중에 한 명이 거기 안 갈래. 이렇게 되겠죠. 먹을 게 없으니까. 네, 그래서 이제 구색을 갖춰야지 된다.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컨설팅을 할 때 카페를 창업을 하는 거를 원하신다고 하더라도 카페 창업을 도와주는 컨설턴트를 찾을 때에는 본인의 탤런트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마카롱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에그타르트를 잘해.
그런데 커피를 몰라.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개인 카페를 창업을 합니다. 내가 커피만 잘해서는 개인 카페로는 좀 살아남을 수 없다. 그래서 이제 그런 탤런트가 있을 때 커피를 좀 갖춰서 하고 싶다. 그럴 때 이제 창업을 합니다. 그런 거를 내가 제빵이나 이런 거에 잘 배웠어. 그래서 이걸로 하고 싶어. 혹은 내가 플로리스트야. 플라워 카페를 하고 싶어. 이렇게 좀 접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개인 카페는 창업을 하세요. 부동산을 한다거나 타로를 한다거나 내가 어떻게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? 근데 뭐 이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카페를 경험을 해보고 싶다. 카페를. 무인 카페를 투자를 해서 그런 거를 선제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알 수가 있잖아요. 이 업이 나랑 맞을지 혹은 내가 구색을 갖춰서 추가 수익으로만 만족을 할지 아니면 두세 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뭐 20개 이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매출을 잡을지 내가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하면 더 하는 거고 이렇게 가볍게 접근을 하는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. 노동 강도는 낮습니다. 노동 강도는 낮은데 신경이 쓰이는 그런 비즈니스예요.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한테 추천하는 거랑 나이 드신 분들한테 추천하는 게 나뉘어 있는데 젊은 분들은 나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는 방법. 주변에 헬스장을 한다거나 골프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관에서 일을 한다거나 이럴 때 편의 시설로서 무인 카페를 설치를 하고 그거를 내 직장에서 운영을 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내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넣어서 운영을 한다던가 이제 그렇게 되면 구조를 만들 수 있거든요. 근데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소일거리처럼 노동 강도는 약하지만 하루 뭐 30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. 이제 이렇게 매장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놓고 원재료 채워놓고 소독하고 뭐 이렇게